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지금까지 뇌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뇌 건강의 위험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한의학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환자를 관찰할 때 네 가지 진단법을 사용한다. 네 가지 진단, 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에는요, 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망진, 환자의 목소리나 환자로부터 나오는 소리들을 들어서 정보를 얻어내는 문진, 필요한 정보를 물어 정보를 얻어내는 문진, 맥박이나 다른 부위들을 눌러서 정보를 얻어내는 절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의사가 활용하는 망진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혀를 살펴보는 설진입니다. 과연 혀에서는 어떤 뇌의 위험 신호를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혀 아래의 설하정맥입니다. 혀를 들어 올려 보시면 혀 아래에 혈관이 보이실 겁니다. 이 혈관을 우리가 설하정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위가 유독 툭 튀어나와 있다면 이런 증상을 설하정맥 울혈이라고 부릅니다. 울혈이란 피가 고여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설하정맥 울혈은 전신의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즉,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맥에 혈액이 고여있기 때문에 설하정맥 외에도 다른 모든 정맥에서 혈액이 우혈될 수 있습니다만 이 다른 혈관에 비해 피부 표면에 위치해 있고 머리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설하정맥의 상태를 참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설하정맥이 검푸른색을 띠거나 검붉은 자주색이라고 한다면 혈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풍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짙은 색을 띠는 이유는요, 혈액 속의 노폐물 과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며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부릅니다. 어혈은 혈액순환을 저하하고 혈관 건강을 해치는 상태이며 중풍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혀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혀 끝에 빨간 점이 두드러진 혀를 딸기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혀의 상태는 한의학에서는 심열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심열증이라고 하는 한의학적 변증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혀끝이 붉은 혀와 함께 얼굴이나 머리에 열감이 나타나시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시는 불면증, 두통,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중풍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혀의 앞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심허증이라고 하며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혀 앞쪽의 패임 또는 갈라짐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금방 차면서 두근거림, 불안함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역시 중풍 위험성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혀 안쪽에 두꺼운 설태가 끼어 있거나 혀 뿌리에서 앞으로 흘러나가는 11자 모양의 황태, 즉 노란 태가 끼어 있을 경우에는 머리 주변에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도 두통이나 어지럼, 안면 통증, 감각, 과민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중풍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떨리지 않았던 혀가 갑자기 떨리시거나 혀가 잘 움직이지 않거나 좀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혀의 움직임 때문에
발음이 어눌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역시 중풍의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빠르게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혀 얘기를 하다 보니 혀와 관련된 증상 하나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미각 저하, 즉 맛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져 있을 때 역시 치매나 중풍의 전조 증상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각뿐만 아니라 이 갑작스러운 후각의 저하, 냄새를 맡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역시도 치매나 중풍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후유증으로 미각이나 후각이 저하되는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냄새의 가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1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후각, 냄새를 맡는 감각의 기능은 매우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침 이 뇌에서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각과 인지 기능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22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후각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중 3분의 2가량이 1년 이내에 인지 기능 저하를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60세 이상의 성인이 후각 장애를 경험했다면 코로나에서 회복된 후 인지 기능 손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후각 장애, 미각 장애에 대해서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뿐더러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뇌 건강을 더 유의해서 지켜야 한다는 의미겠죠. 치아 건강 역시 치매, 중풍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치아와 잇몸 주변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것이 가까이 있는 뇌에도 영향을 미쳐 뇌의 염증 수준을 높여 치매 발병 위험 역시 높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치아 건강, 구강 건강을 관리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비해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진 사람들이나 악력이 감소한 사람들 역시 치매 위험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 친척분들 오랜만에 뵈었는데 걸음걸이가 평소와 조금 달라 보이시거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엔 만나서 악수를 해보시면서 손을 꽉 쥐어보시라고 해보시는 것도 이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이 치매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요, 외발서기를 힘들어합니다. 이 외발서기를 20초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시다면 뇌의 기능에 저하가 생긴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데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있었던 분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것이 외발서기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어르신들은 외발서기가 다리의 근력도 필요하고 균형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외발서기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치매 위험을 진단하면서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셔도 위험하지 않도록 벽 가까이에 서셔서 외발서기를 연습해 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치매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손동작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양손으로 OK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 이 OK 모양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세우고 나머지 손가락은 구부려 주실 건데, 자,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세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만 세워주시고, 자, 다음에는 양손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한쪽 손을 반대로 해서 반대로 붙여주세요. 자, 이 손동작 쉬워 보이실 수 있겠지만요. 치매가 의심되거나 위험성이 높은 분들 혹은 치매 환자분들은 OK 모양에서 두 번째 모양으로 넘어갈 때 힘들어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가 이 동작을 바꾸실 때 두 번째 손가락을 잘 못 대세요. 이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해보는 것이 치매의 위험성이 높은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떻게 천천히 떠듬떠듬 겨우 두 번째 모양을 만들어도 붙이는 걸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 이걸 겨우 붙이기 어려워하시다가 겨우 붙이시더라도 이 돌려서 붙이는 걸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돌려서 붙이는 모양을 보여드려도 돌린다는 동작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심한 치매 환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손동작의 의미와 질문의 의미를 애초에 이해하기 어려워하시고 처음 모양을 따라하기도 어려워하십니다. 우리가 이 치매 예방을 위해 손을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치매 환자분들은 손을 이용한 동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가 알려드린 동작을 따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치매 진료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받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혀에서 관찰하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미각과 후각의 저하, 치아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위험 신호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와 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